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세미나 7 정신분석의 윤리를 오늘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세미나 7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 다음에는 정신분석 세미나 10, 락강 세미나 10 불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PPT 프레젠테이션이 잘 안돼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보여드리게 됐는데 양해 구합니다. 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락강의 욕망의 윤리,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이것이 락강의 욕망의 윤리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과 연민이라고 부르는 한계를 넘어선 것을 확립하지 않는 한,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수준, 감정 정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예, 단순한 우울감의 정화라든지 시기심의 정화라든지 분노의 정화라든지 그 정도의 그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과 연민이라는 이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희생이 지불되지 않는 정화는 감정의 정화에 불과하다. 정신분석 내지 종교활동에서의 정화는 철저히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네,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데 드는 비용을 알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압니다. 예, 자신의 욕망이 있는 계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것은 자신이 더 잘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 대상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이 자신의 이 상상적 자, 거울상 자 또는 거울상 이미지, 상상적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저항이 생기죠.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상을 향해 나가게 될 때는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자신이 편안한 장소, 즉 상상적 이미지, 거울상 이미지, 이 상상기에 안주하려는 그런 저항이 생기는 것이죠. 예. 관객은 욕망의 끝까지 가는 그에게도 모든 것이 장미꽃밭이 아니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칸트가 말했듯이 유익한 이유, 애착 또는 병리학적 이익의 전적으로 상대적인 가치에 반대되는 신중함의 가치에 대해 눈을 뜨고 자신을 그 위험한 길에 위치시켰습니다. 예. 이 병리적인 이익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이죠? 병리적인 이익이라는 것,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말하면 카타르시스, 감정 정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다. 신중함의 가치에 대해 눈을 뜨고 자신을 그 위험한 길에 위치시켰다 그랬어요. 이 대상을 향한 주체의 진로는 굉장히 험난할 수 있죠. 개인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굉장히 험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갈 수 있는 길이다. 있을 곳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내가 카타르시스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 모두에게 평화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편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비극의 도덕화하는 얼굴로 간주하는 것과 비극의 교훈이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전혀 도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조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비극은 전혀 도덕적이지 않다.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안정, 편안함, 자기 항상성, 자기 안정감,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이죠. 예,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이고, 아까 나왔듯이 그 두려움과 연민, 그 한계를 뚫고 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어떤 아태의 한계, 아태를 넘어선다고 할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욕망의 윤리라는 건 바로 아태를 넘어야 돼요. 아태를 넘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욕망의 윤리에서 아주 핵심이죠. 라깡이 말하는 욕망의 윤리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 대상의 일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자신의 그 어떤 감정적 한계, 이성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아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이 대가 지불이란 개념이 이 라깡 세미나 7에서 마지막에서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스인들이 추구하는 무아지경, 종교적 경험, 열정 또는 그 어떤 다른 것을 통해 미쳐가는 사람들의 관행에 관한 문제일 때 카타르시스의 가치는 어떤 이득이 포함됩니다. 플라톤은 이 점을 지적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올해 여러분을 위해 설명했던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모든 것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모든 것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라깡의 욕망의 윤리는 주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장소, 있어야 할 곳, 위치를 아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것이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윤리입니다. 종교적 경험, 또 무아지경 열정, 이걸 통해서 미쳐가는 사람들의 관행에 관한 문제일 때 카타르시스의 가치에는 어떤 이득이 필요합니다. 플라톤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이런 경험은 결국 어떤 그 카타르시스적 가치를, 어떤 이득을 갖다가 가져오게 될까요? 굉장히 그 편안함이죠. 편안함이고 어떤 황홀감이고 어떤 그 이 정신적 영적 쾌감이 되겠죠. 그게 이득이에요. 그게 하나의 그 카타르시스의 가치가 주는 이득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내가 여러분을 위해 설명했던 바와 같이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모든 것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이걸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무아지경, 종교적 경험, 열정,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이거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것인 분야, 정신과학, 분석의 과학, 이 분야는 어떤 식으로든 과학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의 과학이 인문과학의 영역에 속할까요? 라깡은 세미나 7에서 계속해서 이 무의식의 과학, 이 욕망의 과학을, 욕망의 윤리의 과학을 인문과학에 포함시키길 원했던 것 같아요. 과학의 일종으로 포함시키길 원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인문과학의 일종만이 아니죠. 이것은 굉장히 이 자연과학적인 면도 있는 것이죠. 자연과학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그 리비도의 과학이라고 할까? 에너지의 과학이라고 할까? 그런 자연과학의 요소도 있는 것이죠. 네. 올해 여러분을 떠나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여기에 함축된 것은 우리 세상에서 상품의 승리의 길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든 폭력적 현상에 대한 체계적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과학, 정신분석의 과학이 과학의 위상을 갖는 그 길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든 폭력적인 현상에 대한 오해이다. 가능하다 이거죠. 이 정신분석이라는 이 과학을 과학으로 위상시키는 것, 과학으로 위치시키는 것,
이것이 많은 그 방해가 있지만 그러나 이거 가능한 것이다 이거죠. 욕망이라는 상품의 길, 우리가 개척한 길, 정신무속이 개척한 길을 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인문과학의 한 영역을 점유할 수 있다. 내가 욕망의 장소로 지정한 그 장소에 위치할 수 있는 과학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글쎄 당신은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에 관한 한 현재 욕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종류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 소위 물리학적 정복이라 부르는 모든 종류의 성취를 하면서 유쾌하게 달리는 것을 보는 종류입니다. 무의식의 물리학의 위상, 자연과학의 위상도 있고 인문과학의 위상도 있어요. 이 세미나 7 이 정신분석의 윤리에 보면은 이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이 신경회로 그 열쇠 신경원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예. 그것은 보면 또 그 리비도는 에너지잖아요. 예. 그 리비도의 이 흐름도 일종의 이 기표와 함께 욕망의 대상을 향한 그런 그 리비도의 흐름도 일종의 자연과학의 물리학의 한 그 영역을 점유할 수 있다. 과학적인 위상을 점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락강의 욕망의 윤리, 이것은 과학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역사적 시기를 통틀어 도덕주의자들에 의해 느껴지고 마비되고 잠자고 교육자들에 의해 길들여지고 학계에 의해 배반당한 인간의 욕망의 가장 미미하고 정념 속에서 피신하거나 억압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의 욕망의 윤리가 도덕주의자들에게 의해서 배척되고 교육자들에 의해서 배척되고 학계에 의해서 배척되어 왔어요. 네, 그러나 락강은 이 욕망의 윤리의 문제, 이 문제를 과학의 위상, 학문적 과학의 위상으로 올려놓고 싶다 이거죠. 현대 과학은 권력의 죄송합니다. 현대 과학은 권력에 봉사해 왔어요. 과학이 정치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지식인으로서의 죄책감도 있습니다. 권력에 봉사하다 보니까 정치화되다 보니까 과학이 불순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욕망의 문제는 미래에 자신의 위치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권력에 봉사해 왔다는 것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에 봉사해 왔다는 것은 그 권력이 올바른 권력이면 좋겠지만 중공 같은 권력이라든지 북한 같은 권력이라든지 이런 권력 하에서는 과학의 발달이 권력에 봉사할 때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의 문제는 미래에 자신의 위치를 두고 있습니다. 즉 욕망의 윤리가 하나의 과학으로서의 순수성과 위치를 확보할 날이 올 것이다. 욕망의 문제는 미래에 자신의 위치를 두고 있습니다. 락강 자신이 욕망의 윤리, 이 문제를 과학의 위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죠. 그것은 이제 락강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과학의 위상이 확고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편적 질서는 그 자체의 본성을 벗어나는 무엇인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루어야 합니다. 미끄러짐을 다루어야 한다 이거죠. 욕망의 자리를 차지하는 과학은 거대한 물음표 형태의 욕망의 과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물음표 형태의 욕망의 과학이다. 이 욕망의 과학이라는 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주체의 미끄러짐, 주체의 텅빔, 주체의 결여, 주체의 간극, 주체의 균열. 여기에서 환상의 대상 A가 뜨고 환상의 대상 A는 IA, 즉 거울상 이미지와 함께 주체를 욕망의 주체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체는 결국 환상 가로지르기, 다시 말하면 IA, 거울상 이미지에 대한 상상적 거세를 통과해서 상징적 거세, 즉 부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상징적 거세를 통해서 결국
대상을 향해서 지향하게 되겠죠.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대상은 실제계로서의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대상을 환유시킬 수 있는 환유적 대상으로서의 대상의 위상이 또 있어요. 대상의 A라는 것은 실제계적인 사물로서의 실제계적인 위상이 있고, 또 하나는 환유적인 의미에서의 대상의 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유적인 의미의 대상을 향해서 주체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지위가 될 수 있고, 인기가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는 이 욕망의 윤리, 이것이 과학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이 말입니다. 욕망의 자리를 차지하는 과학은 거대한 물음표 형태의 욕망의 과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은 그 욕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의식 자체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합니다. 무의식의 과학이에요. 미래는 우리에게 그것을, 그리고 아마 신의 은총으로 가장 최근에 그 책을 먹은 사람들에 의해 그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락강은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이 욕망의 과학이 하나의 과학적 위상, 윤리적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맹자는 인간의 선함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는 틀린 것이라 진술한 후 맹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죠. 우리가 가장 무지한 것은 천국에서 오는 법, 안티고네의 법과 같은 법이라고 아주 잘 설명합니다. 문제의 하늘의 법칙은 욕망의 법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책을 먹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책을 먹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안다고 다가 아니고 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욕망의 윤리가 과학의 위상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주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있는 것이 결국은 이 주체의 욕망의 윤리에 말하자면 그 중심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책을 먹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것이다. 알고 실천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세미나 7 정신분석의 윤리를 오늘 막을 내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